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기아 더 뉴 K8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8은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고 이번에 발표된 모델이 부분 변경이죠. 부분 변경된 K8은 안팎의 디자인이 바뀌고 편의 장비가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특히 K8은 기아의 라인업에서 좀 더 무게감이 실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아민 K9이 단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K8의 포지션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엔진 라인업은 2.5와 3.5 가솔린, 1.0 하이브리드, LPG 4가지고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더 뉴 K8은 부분 변경 모델인데 외장 디자인으로 보면은 풀체인지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은 물론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전면의 디자인은 최근에 기아 패밀리룩을 따르고 있고요. 약간 좀 소렌토를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헤드램프 사이를 잇는 가로 라인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는 웰컴 라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웰컴 라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헤드램프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는데 더 뉴 K8은 그 웰컴 라이트의 범위도 확대가 됐습니다. 헤드램프는 소렌토처럼 세로형 타입이고요. 보통 램프가 세로형이면 실제 차 폭보다 좀 시각적으로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 헤드램프도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블랙 에디션의 경우에는 추가 장식이 들어가는데 그랜저처럼 검은색 장식이 앞뒤로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아 엠블렘도 블랙이죠. 더 뉴 K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차체 사이즈는 동일한데 앞뒤의 오버행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바뀐 전면에 비해서 후면의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테일램프와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뒷범퍼 아래쪽의 디자인은 앞범퍼의 디자인과 큐를 같이 하고요. 기존처럼 후면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17에서 20인치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20인치의 경우에는 블랙과 전면 가공 2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이고요. K8은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안팎으로 고급화된 것도 특징인데 특히 실내 같은 경우가 외장보다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K8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품성이긴 했는데 약점 중에 하나가 내장재가 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와 비교시 내장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그랜저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내장재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블랙 에디션인데 그러니까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내장재가 조금 더 좋네요. 필러와 천장 전체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이 스웨이드가 소렌토에 적용된 스웨이드와 또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확실히 이 차가 좀 더 위급 모델이다 보니까 스웨이드도 좀 급을 나눈 것 같아요. 실내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와이드해졌고요. 그러니까 전폭은 동일하지만 이 와이드한 가로 라인이 강조가 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실내가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장재도 마찬가지고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했는데 대시보드 상단 같은 데는 이게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좀 단단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커브드 타입, 계기판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참고로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은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계기판과 모니터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모니터 내의 구성이나 메뉴 이거는 최근에 나온 차들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더 뉴 K8도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시네마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컨텐츠가 많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빌트인 캠과 하이패스도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최근의 차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인포테인먼트도 거의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래급과 윗급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주로 ADS고요. 드라이버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버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고요. 요즘에 서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간 현대기아 차들은 일정 급이 되면은 이렇게 360도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최근의 차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EV3든가 기능 자체는 동일합니다. 실내에서 내장재와 함께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실내 무드 조명인데 기존에 비하면은 무드 조명이 좀 더 폭넓게 들어갔어요. 실내에 적용된 무드 조명을 보면은 그 반사되는 그 빛의 그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잘 안 보이는 아래쪽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기존처럼 총 64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 K8은 이번에 라이팅 패턴, 그러니까 액티브와 테크니컬, 엘레간트, 웰컴 라이트를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공조장치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패널에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장치를 한 번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콘솔인데 일단 이쪽에 공간이 훨씬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아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공간 폭이 꽤 넓죠. 이 앞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치장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센터 플로어 또는 기어 다이얼 이 근처도 전부 다 약간 좀 무광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됐어요. 이게 하이그로시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차들, 그러니까 그 일반 모델에 비하면 이쪽이 한층 고급스럽네요. 기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 뒤쪽에는 통풍 시트와 그리고 UVC, 그러니까 이 UVC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점등이 돼야지만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K8은 전반적으로 사양이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좀 기암급의 보통 이렇게 양문형 타입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K8 역시 그렇고요. 이 안쪽 그 측면까지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콘솔 박스에도 열선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아차로서는 처음이죠. 운전대 디자인은 EV9에서 처음 선보였던 건데, 이것도 일반 모델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이 운전대에 적용된 림은 약간 좀 두툼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께도 약간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감을 했고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기타 계기판도 요즘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고요. 게이지 스타일이 서클과 심플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은 A, B, C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은 동일하고요. 확실히 K8이 2열이 여유롭네요. 결정적으로 시트가 크고 그래서 확실히 고급 세단 같아요. 반면에 그런 전반적인 착자감, 공간에 비해서 이 좌판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확실히 K8이 고급차인 게 이런 소재도 아래급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지금 고무가 달렸는데, 보통 이 아래급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이 컵홀더의 플라스틱도 소재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일반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저 블랙 에디션과 그 실내 내장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차 역시도 천장과 필러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차가 밝은 색이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